북한이 어제 동해상에서 함대한 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는데 한반도의 긴장감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노림수가 무엇인지 문근식 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을 모시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장님,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성능 개량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위협을 위한 것인지 어떤 거로 보고 계십니까? 저는 다목적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 어떤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그동안 꾸준히 이 성능을 개량해 왔습니다. 거기에다 요즘 우리 남북한 대화 단절 국면 이런 걸 전환시키기 위해서 무력 시위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궁금한 점이 이번에 발사한 이 함대한 미사일 위력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함대한 미사일은 함정에서 적 함정을 공격하기 위한 것인데 네. 이거는 사정거리가 한 200km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이러한 유사한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고 그들이 만약에 그런 미사일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을 한다면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공격을 하면 우리 방어할 수 있는 훈련도 충분히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는 크게 우리가 준비만 하고 있으면은 위협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이제 북한이 이에 앞서서 서해안에서는 이제 영해를 침범하면 조준 사격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 바로 이제 동해안 쪽에 미사일까지 발사를 했단 말이죠. 이건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북한은? 그동안 잘 아시다시피 NLL 근해에서 그들이 함정을 이용해서 계속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네. 함포 공격을 번번이 패했죠, 우리한테. 그러니까 지금은 연평해전 이후로는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사일을 이용해서 원거리에서 그들이 이제 함정이 노후된 그런 걸 이제 은폐하고 미사일로 우리를 적극 이제 괴롭히고 어떤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그냥 놔둘 수는 없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가 도발을 한다면 철저히 응징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추가 도발 가능성은 있을까요? 연평해전도 보고 그다음에 연평 포격 도발 이런 걸 볼 때는 그들이 이 궁지에 몰리면은 하시라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반의 대비 태세를 하고 있고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은 어디서 이 날라올지 모를 때 네. 이것이 항상 불안한 것이지 우리가 만반의 준비만 하고 있다면은 그들이 어떤 도발을 해도 응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최윤희 합참의장 서북도서를 지키는 해군 2함대를 찾아가서 북한이 도발하면 도발 원점 또 지원 세력까지 응징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적절한 대응으로 보시는지요?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이제는 그들이 연평 천안함 사건 이후로 우리가 이제 이 만반의 경계태세를 취하고 원점을 도발하겠다. 이제 좌우지간 그들이 다시금 생각을 할 수 없도록 공격을 생각을 할 수 없도록 몇 배로 갚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의장님의 방문은 정말 이함대 그 장병들의 만반 준비태세를 다시 확인한 계기가 됐고 북에서도 함부로 이제는 도발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뭐 앞서 이야기를 해줬지만 이제 함대한 미사일 같은 경우야 언제 어디에서 발사해도 이제 대비만 하면 좀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함대한 미사일 같은 거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보면 바로 응사를 할 수 있지만 잠수함에 미사일을 싣고 발사한다면 동해에서 날아올지 남해에서 모르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참 전투를 싸움을 할 때도 어디서 무엇에 의해서 맞았는지 모를 때 그럴 때가 참 황당한 거지 말고 대비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잠수함에 이제 그런 미사일을 실는다. 이거는 새로운 국면으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이제는 전방위를 방어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그런 세력들이 한국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가 좀 더 공세적으로 봉쇄하고 그 근해에 가 있다가 사전에 차단하는 이런 좀 공세적인 그런 작전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끝으로 이 북한에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 즉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것이 상용화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미 그들이 작년에 보도되었던 바가 육상에서 이제 사출 시험을 했어요. 그 다음 단계가 해상에서 실제 잠수함 싣고 사출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시험한 거는 더미탄이라고 해요. 네. 실제 워헤드라고 봅니다. 그 미사일 앞에 있는 실탄은 없고 그냥 거기에는 어떤 기록 장치만 있는 이런 걸 더미탄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발사 시험을 한 다음 단계는 이제 실탄으로 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들이 그런 기술을 확보했고 이제는 그런
발사할 수 있는 플랫폼만 준비된다면은 바로 잠수함에 실어서 이제 주변국과 우리를 위협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분명히 내비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력 같은 경우에는 조기 경보 체제가 좀 필요하다. 그렇죠. 이제 조비 경보체를 완벽하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소 부족하지만은 이런 세력들은 한미 연합 차선을 이용해서 항시라도 그들이 이 잠수함에 싣고 나오는 그런 어떤 재반 사항을 감시하고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된다는 개념이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문근식 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